안녕하십니까. 증례를 배우는 화학 매복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강의할 송도 서민교 치과의 서민교입니다. 우선 후배 치과의사 선생님들께 강의할 기회를 주신 치과의사 신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제목은 증례를 배우는 매복 사랑니 발치로 정했습니다. 어떤 증례든 본인이 자신있게 한번 해보면 나머지 비슷한 증례에서는 똑같이 자신감이 생기며 완만하게 문제없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할 모든 내용들은 제가 임상에서 제가 직접 발치했던 증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증례들을 경험하신다면 이러한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현재 인천 송도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궁화외과 수련하고 또 육군 치과 군의관으로 또 복무하면서 아무래도 국군 장병들이 20대 초반 환자라 보니 수련할 때보다 좀 더 매복 사랑니 발치에 전념할 수 있었고 임상적으로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치조 신경이 완전히 걸쳐 있는 경우는 저도 이제껏 만나본 적이 없고 만나지 않기를 후배 선생님들도 기대합니다. 일단 매복 화학 사랑니 발치를 위해선 하치조 신경 전달 마취를 잘 해야 됩니다. 수술 중에 환자가 아프다거나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시린 증상을 호소하면 수술이 진행이 지연되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랑니 발치가 좀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하치조 신경 전달 마취를 위해서는 익돌 화학 공간에 대한 간극에 대한 익돌 화학 간극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된 내용은 해부학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중에 첫 번째는 레트로몰라 트라이앵글, 두 번째는 치근의 형태, 세 번째는 하치조 신경과의 근접도, 네 번째는 이대구치와의 근접도입니다. 이 중 세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1, 2, 4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레트로몰라 트라이앵글입니다. 레트로몰라 포사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화학 제3대구치가 맹출할 수 있는 가용 공간을 의미합니다. PA 사진상에서 보이는 이 선은 화학 제3대구치와는 관계가 없는 외사선,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학지 전연에서부터 연장되는 선입니다. 초보 선생님들께서는 이 사진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외사선을 보고 제3대구치가 많이 깊게 묻혀 있구나 라고 오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3대구치 발치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조직은 이 다음 하얀 선입니다. 그리고 내면, 이 선은 템포랄 크레스트에서 연장되는 선으로서 벅시네이터 머슬이 부착되는 부위입니다. 이 템포랄 크레스트라고 하는 이 부위는 우리가 흔히 하치조 신경 전달 마취를 할 때 우선 하악지 전연을 촉진하고 내측으로 조금 더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 손톱 끝에서 만져지는 선이 템포랄 크레스트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선이 내사선입니다. 그리고 익돌 하악 봉선이 지나가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대구치의 원심. 이 삼각형이 이루는 공간이 매복 제3대구치가 묻혀있는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후구치 삼각은 축두구 내측에 위치하며 그 경계는 기저부는 제2대구치 원심이고 축두능을 따라서 연장된 첨부가 그 삼각형의 꼭지점이 됩니다. 협능선과 익돌하악 봉선이 두 변을 이루며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후구치 삼각은 제3대구치 맹출을 위한 유효 공간입니다. 제2대구치 원심 추조 근령과 축두능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대구치의 원심부를 밑변으로 해서 벅시네이터 리지와 템포랄 크레스트의 레터럴 립이 두 변을 이룹니다.
이 삼각형 내에서 제3대구치가 매복되어 있고 맹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근 형태입니다. 증내 1, 2, 3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버티컬 인펙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풀 이럽션 된 상태입니다. 또 공통적인 특징은 근심 치근은 원심으로 휘어져 있고 원심 치근은 스트레이트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증내 1은 취주적으로 근심, 원심, 치관, 치근부를 헤미섹션 하듯이 반절로 분리한 후 발치하였습니다. 증내 2는 근심 치근의 만곡도가 높지 않아 루즈닝 후 발치하였습니다. 증내 3은 치관 원심부가 골에 묻혀 있어서 코로날 부위를 섹셔닝하고 발치하였습니다. 먼저 증내 1입니다. 증내 1의 술전 사진입니다. 증내 2의 후 사진이며 발치된 치아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발치된 치아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발치된 치아를 한번 다시 보며 실제 PA 사진과 실제 치아의 형태가 어떤지를 비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헤미섹션 하듯이 근심, 원심, 치관, 치근부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심 치근부를 제거하고 커베이처된 근심 치근을 커베이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 후 발치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술전 사진이고요. 헤미섹션에서 원심 치근, 치관부를 제거하였습니다. 원심 치관부가 제거되면 근심 치근을 커베이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가용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럼 커베이처에 따라서 근심 치근을 돌리며 발치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방향 커베이처를 따라서 발치하지 않고 수직으로 뽑는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뽑는다면 루트 팁이 부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3대구치 발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해부학적인 형태보다가도 환자의 나이입니다. 18세 이하에서는 대체적으로 발치 난이도를 낮게 봅니다. 그 이유는 페리오돈탈 리가먼트 공간이 넓으며 폴리클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뼈 자체가 엘라스틱하기 때문에 매복 제3대구치를 루즈닝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치근부가 치근점까지 완성되지 않고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커베이처가 생기는 루트 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치근단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치조 신경과의 거리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35세 이상에서는 발치 난이도를 높게 봅니다. 그 이유는 페리온탈 리가먼트가 좁고 폴리클이 아주 얇으며 뼈 자체가 인엘라스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근첨까지 모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치근이 깁니다. 증내 1을 보면 근심 치근이 만곡되어 있지만 만곡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헤미섹션 없이 전체를 루즈닝 시킨 후 발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증내입니다. 세 번째 증내에서는 헤미섹션 후 발치하려고 시도했으나 헤미섹션의 커팅 방향이 원심으로 치우쳐져서 원심 치관부를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커팅을 해서 제거했습니다. 이렇듯 헤미섹션 할 때는 구강 내에서 하악지 전연이 핸드피스의 방향 조절에 저해 요소이므로 커팅을 하며 수술 중에 PA 사진을 촬영해서 커팅 방향이 내가 의도한 방향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리다면 수정하면 헤미섹션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와 같이 완전히 맹출되어서 연조직으로도 덮여있지 않는 풀 이럽션 상태에서는 별다른 절개 없이 헤미섹션을 시행하고
원심 치간부를 제거하고 근심 치간부를 발치하였습니다. 똑같이 수직으로 완전히 맹출된 상태이나 루트 형태 자체가 코니컬하고 커베이처가 없으면 별다른 커팅 없이 발치가 가능합니다. 증례 3에서는 원심부 치간이 골에 걸려 있어 원심부 치간만 커팅한 후 발치하였습니다. 이처럼 루트 형태가 코니컬한 형태라면 굳이 커팅 없이 발치가 용이합니다. 실제 사진과 PA 사진에서 비교하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연조직으로 덮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폴리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치근 형태가 코니컬하고 커베이처가 없다면 별다른 커팅 없이 통째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발치 과정을 임상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플랩을 젖히고 만약 치관부에 하이트 오브 컨투어가 골에 의해서 묻혀 있다면 그 하이트 오브 컨투어를 노출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지컬 라운드볼을 통해서 협측 치조골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삭제된 골을 통해서 우리 엘리베이터의 펄크럼을 형성하여 쉽게 발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의 회전 원칙을 통해서 발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이처럼 치관부에 하이트 오브 컨투어가 골에 묻혀 있으면 하이트 오브 컨투어 상방에 있는 골을 핸드피스로 삭제 후 발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측골을 삭제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하이트 오브 컨투어를 덮고 있는 골을 없애준다는 점,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펄크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좁고 깊은 커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깊이는 어딜까지 정하냐? 이 증례처럼 루트의 바이퍼케이션까지 깊이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엘리베이터 통해서 회전작용입니다. 이 좁고 깊은 바치점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이즈가 다양한 것을 구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근심, 원심, 치근이 분리되어 있지만 커베이처가 특별히 없는 경우에도 발치가 용이합니다. 일단 절개를 하고 판막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치관부를 덮고 있는 협측골을 볼을 이용해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회전작용을 이용하여 쉽게 발치할 수 있습니다. 발치된 치아입니다. 그리고 플랩을 봉합한 사진입니다. 다음 증례를 보겠습니다. 제2대구치 원심에 연조직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경우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치관부 원심에 상방에 골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골 삭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발치하기 전 저 같은 경우에는 PA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데 PA 사진의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구를 근심으로 틸팅한 사진입니다. 좀 더 증례가 쉬워 보이며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강구를 원심으로 틸팅한 경우에는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가 많이 겹쳐 보이며 제3대구치 상방의 골도 두껍게 느껴지며 증내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PA를 촬영하더라도 라이트 앵글을 통해서 정확한 촬영이 주요합니다. 우선 연조직으로 묻혀있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절개 후 판막을 형성했을 때 연조직과 일부 골로 덮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치간부의 하이트 오브 컨트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협축골을 일부 보로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2대구치 원심에 걸려있는 제3대구치 근심부를 커팅해서 언더컷을 없애줍니다. 그 후 커팅이 완전히 되었는지 덴탈 미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제거된 근심 치간부의 가용 공간을 사용해서 치아 자체를 근심으로 시프트 시킵니다. 엘리베이터를 밀어서 치간 자체를 근심으로 시프팅 시킨 모습입니다. 그 후에도 뒤편이 골에 의해서 걸려서 언더컷이 생겨 발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걸려있는 치간부의 원심 부위를 한 번 더 커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팅된 원심부를 제거한 사진입니다. 그럼 상방 골에 의해서 걸려있는 치간부가 없기 때문에 쉽게 발치가 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증례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근심 경사된 매복이고 근심 루트가 디스탈로 커베이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2대구치 치간부에 걸려있는 제3대구치의 근심부를 코로나 섹셔닝하여 제거해야 됩니다. 그 후 언더컷이 없어졌더라도 근심 치근에 원심으로 휘어진 커베이처 때문에 발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추가적인 커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례에서는 추가적인 커팅 없이 치아를 루즈닝하여 발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례에서는 치근을 두 개로 분리 후 발치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례입니다. 점막 절개를 하고 판막을 형성한 후 협축골을 펄크럼을 위해서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먼저 근심 치간부를 언더컷을 없애기 위해서 커팅 후 루즈닝만으로 발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트 팁이 부러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루트 팁 피커를 사용하여 루트 팁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렇듯 20대 초반의 젊은 환자에서는 언더컷만 없애고 치아를 루즈닝하여 발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루 PA 사진을 보면 septal본과 원심 치조벽이 많이 뭉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조화 내에서 제3대구치를 무리하게 루즈닝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조골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수루 통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제2대구치의 손상을 받아 수루 저작 시 제2대구치가 불편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3대구치의 근심 치간부를 코로나 섹셔닝하여 제거 후 근원심 치근을 다시 한번 섹셔닝 했습니다. 그리고 원심 치근을 먼저 제거 후 원심 치근이 빠진 가용 공간을 이용해서 근심 치근의 커베이처대로 치근을 돌려서 발치하였습니다. 발치 후 사진입니다. 첫 번째 증례와 다르게 발치와의 라미나두라가 건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도하게 압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루 통증도 훨씬 줄어듭니다. 증례 1, 2, 3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경사됐거나 좀 더 호리존탈하게 매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탈 루트가 근심으로 커베이처 되어 있고
근심 치근은 스트레이트합니다. 이럴 때는 2번의 섹셔닝을 통해서 발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치간부의 3분의 2가 골로 매복되어 있으며 치간부의 3분의 2가 골로 매복되어 있고 연조직으로는 완전히 피개되어 있습니다. PA 사진에서도 연조직 부가 확인됩니다. 절개 당시의 사진과 봉합 후의 사진입니다. 판막을 젖히고 협측 치조골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펄크럼 역할 그리고 치관부의 하이트 오브 컨투어를 노출시키는 2가지의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 후 언더컷에 걸려있는 치관부를 섹셔닝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치관부를 섹션하여 제거된 가용 공간을 사용하여 전체 치아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근심으로 시프팅 시킵니다. 그러면 버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후 근원심 치근을 분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섹셔닝 합니다. 그럼 다음 엘리베이터의 히덴X 작용을 통하여 근원심 치근을 분리시킵니다. 발치된 근원심 치근의 모습입니다. 근원심 치근이 분리되면 원심 치근을 제거하고 근심 치근을 제거하게 됩니다. 발치 후 사진입니다. 발치 후 PA 사진입니다. 두 번째 증례에서도 치간부의 3분의 2가 뼈에 묻혀 있으며 연조직으로는 완전히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개를 통하여 판막을 젖히게 됩니다. 이때 서큘라 페리돈탈 파이버로 인해서 판막이 잘 젖혀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15번 메스를 통해서 한 번 더 파이버를 절단하는 후 플랩을 젖히게 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선 언더컷을 없애기 위해서 코로날 커팅을 시행합니다. 코로날 커팅된 모습입니다. 이때 코로날 커팅 때 제3대구치의 근심에 하초신경에 가깝지 않다면 치간부를 클리어하게 커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니 인덴테이션을 약간 살짝 생길 정도로 커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의사항은 항상 하초신경이 제3대구치 근심과 유격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깝다면 이러한 보니 인덴테이션을 통해서 하초신경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향후 치관부와 치근부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분리시켰을 때 언더컷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클리어 커팅을 하지 않고 일부분을 커팅한 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발치에 용이하지 않는 언더컷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근원심 치근을 절단하기 위해서 버로 한 번 더 섹션합니다. 모두 발치한 치아의 모습입니다. 코로날 커팅, 루트 커팅 두 번의 커팅이 있었습니다. 코로날 커팅 후 루트 커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근심 치근을 먼저 발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심 치근의 커베이처가 심하기 때문에 근심 치근을 먼저 발치한 후 그 가용 공간을 사용하여 원심 치근의 커베이처를 따라서 발치하게 됩니다. 커팅 시 또 다른 주의사항입니다. 링구얼 쪽으로는 링구얼 러브, 아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링구얼 쪽으로는 클리어 커팅을 하기 어렵습니다. 술중 안정성을 위해서 링구얼 쪽은 설측은 술중 안정성을 위해서 설측
치관부는 일부 남겨놓게 됩니다. 설측으로까지 클리어 커팅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설측 치조골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면 중요한 구조물들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링골 쪽은 넌커팅 서페이스를 남기며 커팅을 하도록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대구치와의 관계입니다. 위 증례처럼 라이트 앵글로 촬영한 PA 사진에서도 제3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치근부가 많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발치 난이도도 높겠지만 발치 후 제2대구치의 치주가 나쁘기 때문에 제2대구치의 치주적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야 합니다. 아래 증례에서도 제2대구치 원심부와 제3대구치가 겹쳐 있습니다. 두 중례의 발치 후 사진입니다. 위 증례처럼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가 많이 겹쳐 있는 경우 제2대구치의 원심 치근부가 모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2대구치 원심에 깊은 치주낭이 형성되므로 향후 철저한 입소울질과 치주적 체크가 요합니다. 아래 증례에서도 위 증례처럼 치근점까지 노출되지 않았지만 원심 치근의 상당 부분이 노출되었습니다. 발치 후 5개월 사진입니다. 위 증례에서는 제2대구치 원심에 골 조직이 없기 때문에 5개월이 지났음에도 다른 부위는 골화가 되었는데 제2대구치 치근 원심부는 골화가 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증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치 후 골 조직이 있는 조직만큼 골이 형성되었고 노출된 원심 치근부에는 골 형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제2대구치의 원심 치주량이 깊게 형성되므로 향후 철저한 치주적 관리가 요합니다. 매복 하악사랑니 발치 전 파노라마 이외에 PA 사진을 꼭 촬영하기를 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2대구치 원심부에 캐리어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PA 사진을 통해서 미리 판단하고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상사진처럼 제3대구치가 일부 노출되어 있는 경우 제3대구치 치관부에 캐리어스가 있다면 제2대구치 원심에도 캐리어스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PA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제2대구치 원심부의 캐리어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치 후에도 제2대구치의 원심부를 덴탈 미러를 통해 확인하여 캐리어스의 깊이나 정도를 확인하고 발치 시 가능하다면 같이 수복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아래 증례에서는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2대구치 원심부에 별다른 캐리어스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위 증례와 다르게 제3대구치가 연주일부로라도 완전히 덮여있는 경우에는 캐리어스가 생기는 확률이 낮습니다. 발치 후 덴탈 미러를 통해 제2대구치 원심을 확인한 모습입니다. 술전 촬영한 PA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제2대구치 원심은 깨끗합니다. 네, 마지막 정리입니다. 흔히 파노라마 사진만으로 제3대구치를 발치하거나 CT를 촬영하여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CT가 있다면 발치 전 촬영하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가도 PA 사진을 정확히 촬영하고 발치를 한다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에서 그로스하게 보이는 주변의 조직들이 PA 사진상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템포랄 크레스트의 위치 또는 루트의 모폴리지는 PA 사진상에서 좀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간 치료에서처럼 루트 모폴리지는 제3대구치 발치에서도 주요한 진단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3대구치가
맹출할 수 있는 가용 공간을 결정하는 템포럴 크레스트의 근원시적인 위치 또한 주요합니다. 발치 후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발치된 치아를 한번 확인하여 술점 방선 사진과 발치한 치근을 서로 일치시켜가며 사진상에서 실제의 형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연습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골에 무리한 힘을 주기보다는 주수화해서 절삭으로 골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그것은 치조골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면 수루 통증을 유발하고 치유가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악골절 또는 괴사에 의한 수루 감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프로토콜이나 제 컨셉이 스탠다드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진료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